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인 양찬순 박사의 명리심리학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의학과 명리학, 왜 함께 탐구해야 하는가? 왜 두 학문이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신의학은 마음의 고통을 미세하게 해부하는 미시적 치료 도구라고 한다면, 명리학은 인간의 기질과 운명 흐름을 파악하는 거시적인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가지지 못한 영역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학문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마음의 설계도입니다. 명리학은 타고난 성향, 에너지 패턴, 삶의 큰 방향을 설명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정신의학은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심리치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신의학의 역할은 청사진 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명리학이 제시한 큰 흐름, 정신의학이 감정과 행동 패턴, 상처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심리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나의 삶의 딜레마를 둘을 결합했을 때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학문의 시너지는 나를 아는 것의 완성에 있습니다. 명리학은 내 삶은 왜 이런 흐름을 갖는가? 정신의학은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두 축이 만나야 진정한 자기 이해가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리학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도록 도울까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세우는 전략입니다. 삶의 선택, 관계, 직업, 목표를 결정하는 최상위 전략입니다. 명리학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본질과 가치, 목적을 밝히는 일종의 철학 체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를 해석하는 근원적인 프레임을 생성해 줍니다. 모든 개인은 우주의 일부라는 것이 이게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명리학에서 개인은 태어나는 순간 우주의 고유한 에너지를 부여받는 것으로 하늘, 땅, 나, 이 존재가 동시에 태어났다라는 세계관으로, 이것은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양자역학의 개념과 통하는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와 팔자는 단순한 운세가 아니고 탄생되는 순간에 응축된 우주의 질서, 일종의 코드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이 명리학에서 일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일간은 진짜 나를 여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간은 사주의 중심축으로 나를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성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과 강점, 취약점, 에너지 패턴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자기 수용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신의 기질이 잘 발휘되는 안정 영역과 위험 영역을 미리 파악을 할 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관계와 직업의 방향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이해를 통해서 삶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주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마음의 설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주 팔자는 운명의 기록이 아니라 심리의 설계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주는 연, 월, 일, 시의 네 기둥과 팔자라고 하는 각 기둥의 천간과 지지, 이 8글자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점을 보듯이 신비한 예언이 아니고 심리적 경향성을 정밀하게 구조화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학의 설계도처럼 내 마음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난 순간의 에너지는 내 무의식의 디폴트 값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연, 월, 일시의 네 기둥의 8글자는 탄생하는 순간의 우주적 에너지의 패턴을 상징합니다. 이 패턴은 서양에서는 칼 융 심리학에서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집단 무의식 원형과 유사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심리적인 기본 패턴, 경향성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의식과 행동이 연결되는데 이 8글자는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고 방식, 감정 반응, 관계 패턴, 행동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느끼고 반응하는가? 이 답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의 팔자의 힘은 오행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8글자의 모든 구성 요소는 목, 화, 토, 금, 수, 일, 월을 뺀 이 오행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행은 서로 돕고 제어하고 소모하고 억제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성격, 욕망, 스트레스, 회복 방식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행이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오행은 우주, 성격, 감정의 기본 언어로서 5가지 에너지와 순환 구조가 합쳐져 인간의 마음과 삶의 패턴을 해석하는 코드가 됩니다. 하나하나 차례로 보면 목은 어질이라는 덕성을 가지고 있고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추진력, 새로움, 도전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는 예라는 덕성을 가지고 있고 타오르는 불꽃의 이미지로 외향성, 리더십, 감정 표현을 상징합니다. 토는 믿음의 덕성으로 만물을 품는 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신뢰와 조정 능력, 따뜻한 성향을 나타내고, 금은 의의 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벼린 금속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분석과 규칙, 질서, 정확성을 나타냅니다. 수는 지의 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깊고 고요한 물이라는 이미지는 직관과 사고력, 내면 집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행은 순환하게 되는데 이것이 삶의 이야기의 구조를 만듭니다. 상생의 흐름을 보시면 물이 나무를 키웁니다. 수생목이죠. 나무가 불을 일으킵니다. 이 불은 흙을 남깁니다. 흙에서 금이 생기고 금이 다시 차가워지면 물을 응축하게 됩니다. 다시 이 물이 나무를 키우게 되는 이 생명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이 상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행의 상호작용은 삶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의 조화는 성장과 창조를 뜻하고 충돌은 갈등과 과제를 뜻합니다. 한 개인의 성격과 관계와 사건 흐름이 모두 이 오행의 패턴 속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명리학이 말하는 운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보시면 명을 설계도라고 하면 운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명론이 아니고 결정론이 아니고 지도와 항해 기술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은 타고난 설계도로 내면의 기본 세팅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운은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명운, 운명이라고 하죠. 해마다 달마다 시기마다 달라지는 기운의 날씨처럼 이 명과 만나서 구체적인 사건과 경험을 생성합니다. 외부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과 운은 항해의 비유를 들 수 있는데 명은 매의 구조와 성능, 배의 구조와 성능을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 파도, 날씨에 해당하는 운은 끊임없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씨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순풍이 불면 돛을 올리고
폭풍이 불면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조절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스스로 선택하며 항해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안다는 것은 따라서 굴복이 아니라 결정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만의 기질을 이해하면 과도한 자기 비난을 멈출 수 있고 강점과 약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운의 흐름이라는 것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육동, 방어기제 등 서양 심리학의 개념을 구체적인 시기감과 맥락으로 재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과 운은 인생을 통해서 이 둘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능동적 항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같은 심리학적 개념을 명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오이디푸스를 오행으로 재해석하려는 명리 심리학의 혁신을 보면 서양의 무의식 심리학과 동양의 오행 구조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관성이라는 권위와 규범, 통제라고 하면 나의 일가는 본성, 자아,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에너지가 조화하거나 충돌하는 이러한 패턴이 가족 내의 심리적인 긴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나를 극하는 이 오행은 아버지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기운인 관성이 나의 일간을 강하게 극하면 통제와 압박과 경쟁심이 증가합니다. 이 갈등이 강할수록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적 갈등 구조와 유사해집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도전, 경쟁, 긴장이라는 무의식적 역동을 오행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갈등을 우주적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확대한 것으로 명리학은 개인의 심리 갈등을 단순한 가족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행의 균형과 불균형 속에서 인간관계 전반의 패턴으로 확장해서 이해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명리학을 통해 인간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의 끌림과 갈등은 오행의 균형 원리, 이퀄리브리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좋아함과 싫어함은 취향이 아니라 기운의 조화와 보완을 향한 본능적인 움직임이고, 우리의 뇌를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최초에 생겼을 때 이 두 가지만 있었다고 하죠.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싫어하게 되는, 이것도 뇌과학적인 부분과 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끌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부족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없는 오행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수금이 많은 차가운 사람은 목화가 많은 따뜻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내면의 기운의 균형을 되찾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심리 에너지적 흐름 때문입니다. 갈등은 이 성격 때문이 아니라,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 오행이 불균형한 데서 기인합니다. 상대방의 까다로운 행동이나 충돌은 그 사람의 오행 구성이 나의 오행 구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기운이 구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비난에서 이해로, 오해에서 공감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알 수 없는 이 공감의 다른 방법론적인 해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지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행은 그 사람의 본성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의 기운을 이해하면 갈등을 조절하고 더 건강한 소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맞춰 흐르는 것,
함께 흐르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점을 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는 이게 너의 운명이다 를 말하는 결정론적인 도구가 아니라 너는 원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스스로를 받아들여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거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강함과 약함,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 모순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를 알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되고 운의 흐름을 읽게 되고 성장으로 전환하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명리 심리학은 우주의 리듬과 연결된 하나의 조화로운 존재, 우주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게 하는 안내서로 이 자리를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수용하게 되고 나의 삶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며 내면의 평화라는 여정이 비로소 시작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